안녕하세요. 신금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외식업 경영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예, 1998년 IMF 외환위기 시절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이 되었죠. 예, 예. 근데 그때 창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창업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 자영업자들한테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발 금융 위기에 의해서 또 대대적인 금융 조정에 의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 실업자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무슨 창업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식업 창업을 하고 있는데 외식업 창업 중에서 대부분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을 따지면 남성이 55% 그리고 여성이 45%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연령별로 보면은 40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창업을 하고 있는데 40대는 대부분 자녀들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생계형 창업들이 지금 많이 형성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경영을 할 때 월 매출이 대부분 500에서 1000만 원의 매출을 갖고 있는 경영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500만 원 이하의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예.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창업하기 전에 음식업 창업하기 전에 경험이 있느냐? 거의 41%가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직장인들 직장을 하고 나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업에 의해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식업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살림하셨죠? 예. 대부분 주부들은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음식을 할 수 있는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외식업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부인이 음식을 굉장히 잘하니까 한번 창업을 해볼까. 또 남편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또 부인들도 내가 음식에 솜씨가 좋으니까 창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가정 음식이에요. 예, 식당업을 하려면은 대중이 좋아하는 메뉴를 개발해서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막연히 식당을 하면은 뭐 떼돈이나 버는 것처럼 성공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창업자 중에서 외식업 창업하는 게 80%가 외식업 창업을 합니다. IMF 이후에 10년이 지난 지금에 그 창업자들이 대부분 성공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외식업 창업을 해서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8% 미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는 그냥 먹고 산다. 그건 64%예요. 예. 그리고 관리비도 못 내고 진짜 힘들다 했던 게 24% 됩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외식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하십니다. 일단 외식업 창업을 하면은요 모든 것부터 다 알아야 돼요. 경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이제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또 홀서빙, 손님의 접대, 또 카운터까지 그리고 1년에 2번씩 하는 부가세가 있죠. 세무까지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외식업 산업 보면은 연평균 8%의 증가율을 하고 40조 원의 규모로 해서 거대한 그 유망업종이 외식업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외식업을 지금 하려고 지향하고 있지만은 만만치 않는 게 외식업입니다. 2008년도에 창업률은 실패율이 창업률보다 85%를 능가했거든요. 전에는 창업을 하면은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면 업종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불황일 때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이 뭐라고 생각하셨죠? 예, 전에는 장사가 안 될 때는요 간판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 업종 변경을 하면 간판을 바꿔야 되죠. 뭐 인테리어는 그냥 하더라도 간판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간판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됐는데 요즘에는 업종 변경이 아니라요 완전히 폐업입니다. 폐업이기 때문에 간판업들 하시는 분도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길에 폐업해가지고 문 닫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IMF 이후에 식당업들을 많이 하셔갖고 진짜 건너 식당이 열었어요. 전에는 식당을 하면은 그래도 돈을 좀 벌었다 하고서 뭐 많이 잘하는 사람은 뭐 건물도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에 아주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이에요. 옆집에 있는 식당하고 나와의 경쟁.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 음식업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식당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전에는 음식 솜씨가 좋아가 식당을 해서 그 길로 다 나갔지만은 지금은 맛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분위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세 가지가 이렇게 종합이 돼가지고 식당을 하셔야지만 성공하지 하나만 특출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을 하려고 하면은 왜 식당을 하려고 하죠? 예, 돈을 버는 게 일단 이익 창출이잖아요. 예, 돈 벌려고 하지만은 손쉽게 이제 다른 것도 돈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식당을 먼저 하려고 하는 거는 손쉽게 할 수 있고 우리 식구들이 먹는 데는 굶어 죽지는 않지. 내가 식당에서 밥이 나오면 우리 식구들이 먹으면 되고 또 주부들이 제일 또 즐겁게 생각하는 건요. 반찬 걱정 안 해도 돼요. 식당에서 맨날 반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식구들이 먹기 때문에 반찬 걱정 안 해서 됐고 또 돈 벌어서 좋기 때문에 식당업을 굉장히 지향을 합니다. 예. 식당을 지향을 하지만은 그냥 밥만 파는 게 아니지요. 거기에 대한 서비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분위기도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을 이제 하는데 대부분 마진율이 좀 커요. 판매업은 대부분 20에서 30%인데 식당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진율이 큽니다. 2008년도 초에 원가가 굉장히 상승됐거든요. 여러분이 시장에 갔을 때 그때 파 한 단에 얼마씩 주셨죠? 그때 파 한 단에 뭐 3,000원까지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굉장히 상승이 됐고 또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종업원 구하기도 또 하늘의 별 따기고요. 그래서 매출은 또 어떻습니까? 매출이 올랐을까요? 그래서 매출은 굉장히 내렸어요.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은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기 때문에 폐업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거의 카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상술돼 있어요. 거의 카드 매출이 80%고 20%는 현금을 내더라도 현금 서비스를 이제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 현금 서비스를 받아갑니다. 그거는 세무에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1년에 두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하죠. 예, 전에는 조금 남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세수가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의 남는 게 없고 도리어 달달이 요즘에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커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파업을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그냥 마이너스 돼갖고 질질질 끌려가면은 그나마 보증금 든 것도 그냥 날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라도 건지려면은 결단력 있게 폐업을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현실이죠. 그리고 이제 식당은 대부분 초보자들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 전에는 이제 자격증이 식당 면적 30평 이상이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하지만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여러분이 창업을 하려면은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마케팅으로도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을 이제 들어가 갖고 손님이 그 카운터 앞에 조리사 자격증 하나가 딱 붙어 있으면은 이 집은 진짜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 집이구나 하고 신뢰를 가는데 그것마저 없으면은 더군다나 손님이 없는데 신뢰를 받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자격증은 취득하셔서 그 카운터에 딱 걸어놓으면 굉장히 마케팅으로서 홍보 역할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대부분 요즘 부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2008년도 제조업 같은 경우는 60%의 부도율이 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80%의 부도율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빈 사무실도 굉장히 많아요. 작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체 예약들이 식당에 참 많았거든요. 올해는 지금 반도 안 됩니다. 그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부도율이 그만큼 많아서 회사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식을 안 하니까 식당이 돌아가질 않고
매출이 안 오르고 지금 바깥에 나가 보시면은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하면은 좋은 점이 또 있죠. 뭐예요? 부도 안 나는 현금 장사랍니다. 예, 현금을 이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식당업은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서비스업입니다. 그 때문에 재고율이 없어요. 예, 판매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고로 인해서 매출은 많지만은 또 뒤로서는 재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식당의 장점은 현금 장사이고 그리고 재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기 창업을 하려면은 창업자가 있어야 되고 또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점포도 있어야 되고 창업 자금이 있어야 되죠.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암만 많아도 그리고 점포가 위치가 암만 좋아도 창업자의 그 정신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매출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암만 후진대에서도 장사를 해도 매출이 나오고 성공하는 그런 식당들이 많습니다. 예. 외식업자들이 그 지향해야 하는 경영의 첫 번째 그거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되죠. 예. 굉장히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종업원 관리도 해야 되고 세무 관리도 해야 되고 경영 관리도 해야 되고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많은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부터 다 알아야 됩니다. 경영자는.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을 쌓은 후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전에 말했듯이 대부분 창업을 하실 때 경험이 없이 하시는 분들이 41%나 돼요. 그러니까 실업을 이제 해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식당 창업을 하는데 41%들이 하면은 거의 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경험이 없거든요. 경험을 하려면은 그만큼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 같은 업종에 가셔서 6개월 이상은 경험을 쌓으셔서 장사를 하시는 게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대부분 외식업을 하신 분들은 12시간 이상을 근무를 합니다. 예, 10시에 문을 열어서 뭐 10시에 문을 닫거나 뭐 그러는데 경영자는요.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셔야 돼요. 종업원이 나오기 전에 문을 열고 그 상황에 관리를 한 다음에 종업원이 10시에 퇴근하면은 손님이 9시에 들어오면은 10시에 문 닫으니까 나가세요 할 수는 없어요. 예, 손님이 나갈 때까지 지켜주는 게 경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 관리가 우선적으로 병행이 돼야 되고 내가 체력이 안 따라주면 뭘 해야 됩니까? 정신력으로 버텨야 돼요. 특히 한국의 아줌마들은요. 의지의 한국인이라 정신력도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일을 하면은 남성보다 성공률은 아줌마들이 더 많죠. 예, 그래서 체력도 겸비를 해야 되고 정신력도 겸비를 해서 체력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에 전념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뭐 창업을 하시면은 뭐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개 모임에 가고 또 송년회라고 다 놀리죠. 2년 동안은요 그냥 거기에 전념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나를 버리고 과거에 내가 대기업의 사장이었으면 뭐하고 전무했으면 뭐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면은요 대부분 식당 아줌마고 식당 아저씨예요. 거기에 전념하셔서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력을 키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IMF 이후에 10년 동안은 뭐 전문성 가진 업종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현재는 지금 전문 하나 갖고는 안 되겁니다. 그래서 복합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창업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시간 나는 데를 가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정보를 입수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 서적도 좀 많이 보시고 창업 서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독해서 계속 보고 종업원도 같이 공부를 하게끔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귀에 굉장히 기울여야 돼요. 대부분 고객들이 불만을 하고 가죠. 예, 그러면 굉장히 속상해요. 속상한데 그 불만하는 고객들은요 언젠간 또 옵니다. 내가 불만을 이제 했을 때 분명히 그거를 시정해주면 난 다시 오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불만을 그걸 해결하면은 그 고객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없이 그냥 휙 가시는 고객들을 보면은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자신이 좋아하지 않은 업종을 해서 얼마 안 가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음식업을 하면은요, 외형적인 성격이나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외향적이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맞춰야 되죠. 내가 소극적이고 남하고 대화하는 거 되게 싫어해도 일단은 식당을 경영을 하려면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아야 되고 또 그냥 스마일 해야 됩니다. 예, 고객 관리라는 게 특별히 없어요. 이론상에 보면은 고객 관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고객 관리는 건요, 손님이 일단 문에 들어왔을 때 환한 미소로 반기는 게 고객 관리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것만이 제일 최고의 고객 관리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DM 발송이나 문자 메시지 막 그런 보는 거 너무 스팸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짜증을 내요. 도리어 이런 거 나오면은 다 스팸으로 집어넣고 막 그러는데, 일단 우리 식당에 오시는 고객들은 웃는 모습으로 무조건 반기는 게 고객 관리입니다. 예,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왔을 때 식당 경영자 주인이 반겨주면은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고객 관리고, 하나의 매출을 상승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설문조사 하면은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종업원 관리예요. 종업원 관리가 왜 어렵다 생각할까요? 특히 초보 창업자들은요, 나는 식당 하면 초보예요. 근데 대부분 종업원들은 경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경력 종업원들한테 눌려요. 눌리기 때문에 나는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종업원을 내가 다스려야 되지, 종업원이 나를 다스리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종업원하고의 그 갈등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종업원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3개월 되면 이직을 해요. 예, 이직을 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조금 돈 많이 주는 대로 대부분 이렇게 이직을 합니다. 근데 2008년도 초 정도는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직률이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임금을 요즘에는 깎아요. 요즘에는요, 10만 원 정도 임금을 깎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임금은 똑같이 깎는데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다른 데 가갖고 다시 이제 찾아보는데, 2008년도 초만 돼도 한국 종업원들은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되나요? 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차지했어요. 그나마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럼 강남이나 이제 서울 도시권에 이제 포진하는데, 지방을 갈수록 한국말도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가리키면서 그 간단한 말로만 해갖고 가면은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많아도 경영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종업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음식업 같은 경우는 맛도 중요하고 서비스, 분위기 이걸 다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종업원입니다. 그러니까 종업원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종업원들이 이중일이 참 많아가지고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교육을 시켜놓고 이제 적응할 만하면은 다른 데를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육시키는 데는 대부분 평균 보름에서 한 달간을 갑니다. 그 식당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만 뭐 틀리고 그러면은 다시 이직을 하기 때문에 종업원 관리가, 그래서 업주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메뉴 개발에 있어서는 그 메뉴는 대표적인 메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업에. 그래서 창업을 했을 때 내가 하나의 메뉴를 개발을 했을 때 손님들이 이거 말고 다른 것 좀 하지. 그럼 고객이 요구한다고 또 다른 거를 메뉴 개발해요. 그러고선 또 하지 하면은 이 메뉴만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집니다. 전문성이 없고 그냥 슈퍼마켓의 형태인 식당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손님이 자기네 식당에 적응할 수 있게끔 그 메뉴를 계속 고객한테 권하고 또 개발하고 메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뉴 같은 것도 이렇게 평균을 잡아서 한 달 이내에 5% 미만인 메뉴가 있죠. 안 팔리는 메뉴요. 그거는 과감히 없애야 되지. 그것도 이제 질질질 끌고 나가면은요,
재고에 대한 로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재고의 로스를 없애가지고 원가 절감을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뭐합니까? 로스가 많고 없어지는 거 많고 분실하는 거 많고 버리는 거 많으면은 남는 게 없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원가도 상승됐죠. 인건비도 올랐죠. 그리고 요즘에 임대료도 이제 슬슬 내려가는 건 없어요. 없는데 임대료도 지금 동결은 됐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데는 자꾸만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남아야지 돈을 버는데 여러분이 그냥 돈을 안 벌고 있으려면 집에서 있지 뭐하러 장사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경 써서 인건비를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메뉴 개발을 해서 원가 절감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토탈로 종합 예술적인 그 식당업을 해야 됩니다. 고객들은 주문과 동시에 바로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음식이요. 예. 그 음식이 바로 나오려면 시스템화를 해야 됩니다. 주방에서 시스템화를 하려면은 바로 조리를 하고 나와서 홀에 나와서 손님들이 먹게끔 해야 되고 요즘에는 주방장이 없이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되고 있죠. 프랜차이즈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장을 고용하려면 월급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또 초보 창업자들은 속을 많이 썩어요. 그럴 때는 시스템화를 만들어서 누구나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세팅해서 홀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주부로서 있다가 식당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부로서 있을 때 그냥 있지 않고 그 여사장님은 많은 교육을 많이 받고 조리사 자격증도 취득을 해서 요리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나는 빠삭하다 생각했지만은 음식에 대해서 아니면 식당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식당은 일단 하고 싶어서 빈 점포를 일단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고 그 식당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전문가들을 볼 때는 그건 3개월 안에 분명히 문을 닫을 거야. 왜? 입지가 굉장히 나빴어요. 입지 이론상으로 보면은 언덕 위에 있었고 그 지하철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뒤에는 주택가가 아니고 그냥 학교가 있고 그냥 점포가 있는 데서 그 주부는 열심히 메뉴 개발도 하고 또 개인의 사생활을 다 버리고 거기에서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처음에 창업할 때는 대부분 5시간을 자고 거기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종업원이 이제 퇴근했을 때 메뉴 개발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것도 소스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대부분 넣는 거는 똑같거든요. 메뉴에 넣는 건 똑같은데 거기에 비율이 달라요. 어떤 걸 많이 넣으면 어떻습니까? 짜요. 또 어떤 걸 많이 넣으면 또 달아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메뉴 개발을 해요. 지금은 그 집의 대표적인 메뉴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지역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외식업 경영 실무에 대한 강의를 듣고 어떠셨어요? 좋아요. 겁나시죠? 좋긴요. 겁나실 거예요. 예, 창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요. 더군다나 식당 창업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잠도 줄여야 되고요. 예, 많은 경험을 쌓으셔서 창업을 하셔야 되고 또 창업을 하시면은 꼭 성공한다는 그 각오로 또 나는 이거 성공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각오로 그 식당 경영에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다음에 창업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